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대부분은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 계실 수 있는데요. 이미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상태이거나 혹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뺑소니,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건이 똑같이 무겁게만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무죄 또는 무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무죄가 가능한 상황은 언제인지, 그리고 반대로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경찰 조사 출석 전에 진술 준비 방법까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음주운전 뺑소니도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수사 초기에 대응이 잘못되면 그 가능성조차 영영 사라질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혐의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둘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세 번째는 사고 후 미조치. 어떤 경우에 뺑소니 무죄가 나오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법 규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뺑소니는 단순히 사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 두 번째,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했을 경우, 이제 요 세 가지 요건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무죄가 나오는 지점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사고로 누군가 다치거나 재물을 손괴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혹은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현장을 떠난 행동이 도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라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좀 들어보면은 한 번에 이해하기 좀 쉽지 않으실 거라서 제가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인데요. 야간에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에 차량 하부에 툭 하는 느낌을 받으셨었다고 해요. 일반적인 운전 중에서도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방지턱이나 노면 요철 정도로 생각하고 그대로 골목길을 빠져나갔는데요. 하지만 이후 확인된 사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알고 보니 보행자와 경미한 접촉이 있었고 CCTV를 분석한 결과 차량이 지나간 시점과 보행자가 넘어지는 시점이 거의 동시에 포착이 된 것입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운전자가 사고 후에 도주했다 이렇게 판단했고 의뢰인 순식간에 뺑소니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는데 블랙박스 및 추가적인 증거를 좀 종합해 본 결과 충격의 정도가 매우 미약해서 차량 내부에서 이를 사고로 인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의 음성 기록이나 차량의 손상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리고 사고 직후 의뢰인이 행동했던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정말 몰랐다,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사정을 당사자, 피해자 스스로 입증하여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법원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사실 굉장히 좀 차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도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뺑소니에서 말하는 도주는 단순히 자리를 떠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구호 조치의 의무를 회피하려도록 현장을 이탈했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없는 형태로 이 상황을 초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기는 했지만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어 잠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경우, 혹은 이동 후에 즉시 현장으로 다시 복귀한 경우라면 도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피해자가 괜찮다, 가도 된다 라고 말해서 연락처를 남기고 현장을 떠난 경우도 도주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락처를 남겼는지, 결국 운전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교통 상황을 이유로 정처 없이 이동했더라도 112에 신고하는 등 사고 사실을 알리고 인적사항을 남기는 사후 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는 반드시 남기는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가 이후 피해자가 후유증을 호소하며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가 설령 괜찮다라고 하고 외견상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나의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되고 그 연락처를 남겼다라는 것 자체도 증거로 남겨두시기를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떠나서 결국에는 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곧바로 119나 112에 신고해서 내가 이러한 내용으로 신고를 했던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적인 상황은 언제일까요? 다음 중 하나라도 만약에 해당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현장에서 도주한 뒤 용의자로 특정되었고 경찰에 연락을 받은 경우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단순한 참고인 확인이 아니라 이미 CCTV나 블랙박스, 기지국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여러분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 준비 없이 경찰에 출석해서 술 마신 게 들킬까봐 도망갔다,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라는 식으로 진술하는 순간 도주 의사가 그대로 인정되면서 뺑소니 혐의 벗어날 수 없게 되는데요. 초기 진술 한 번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는 물론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서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물 피해에 그치지 않고 대인 피해까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뺑소니는 인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물피도주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는데요. 물피도주 역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중한 범죄이지만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와는 처벌 수위에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고 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사정들이 겹치게 되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결국 사람을 친 순간부터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중대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며 대응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무조건 강하게 처벌해달라면서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 보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 나서기보다 변호사라는 제3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전달하고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성급하게 합의금을 먼저 지급했다가 합의가 무산되거나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고, 합의서 작성을 결국에는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를 탓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등 잘못된 대처로 인해 합의 가능성조차 아예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사고 규모가 크고 복잡해서 민사상 분쟁까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고가의 차량, 그리고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 또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중상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각오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삼기 때문에 형사 단계에서 잘못된 대응은 민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처리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수에 따라서 구상금, 자기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오면 단순히 처벌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으로 탄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뺑소니 사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겠지, 혹은 아니라고 잡아떼면 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경찰 조사에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과 준비 없이 말하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순간을 모면하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은 오히려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 있고요. 물론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가 동행하기는 하지만 진술하는 것 자체는 오로지 피해자가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변호사가 진술을 완전히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을 할지를 정리한 뒤에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억나는 대로 떠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사건 구조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내 사건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뺑소니 사건의 경우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선후관계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정확한 답변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은 진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는 CCTV랑 우리 진술 내용이 달라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근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의 오해를 부를 수도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양형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을 던지지만 때로는 특정 방향의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괜히 내가 추측해서 내가 뭔가 그랬던 것 같아 라는 느낌만으로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억나지 않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사사건에서는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서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뺑소니 사건 경찰 조사 대응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판단을 피의자 개인이 혼자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초기 대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저지른 행동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